안녕하세요. 축진목입니다. 아스날이 썬더랜드를 홈으로 불러서 3대0 아주 귀중한 승리고요. 실시간 승점으로 2등인 맨체스터 시티와 승점 9점 차. 정말 엄청난 차이를 벌려놨고요. 시티는 안필드 원정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유가 어찌됐든 이번 타이밍 꼭 승리를 가져갔어야 됐어요. 사실 경기력보다 더 중요한 게 승리였다. 근데 아스날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경기력이 100% 좋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어떤 과정에 있어서든 승리를 했다는 거. 요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매 경기 경기력 좋을 수 없죠. 경기력이 좋지 않은 과정에서도 다득점을 하는 게 강팀이고, 요런 승리의 베이스는 역시나 아스날의 단단한 수비력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무실점으로 3점차 승리, 아주 귀중한 승리를 얻었고요. 오늘 경기 이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요케레스가 26년 들어서 되게 흐름이 좋거든요. 요케레스가 2026년에 6골과 2개의 도움,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는 확실히 적응도가 올라간 모습, 이제 골일 때는 골을 넣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요케레스의 첫 번째 골이 어떤 요케레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요케레스 항상 기대했을 때는 사실 큰 게임도 있겠지만, 강팀 상대의 게임도 있겠지만, 이런 게임에서 확실하게 요케레스가 득점하는 걸 원했었잖아요. 근데 요케레스가 자신의 쓸모를 잘 보여준 게 요케레스의 첫 번째 득점이자 아스날의 두 번째 득점이었다. 사실 접어놓고 약간은 밸런스를 잃은 상태에서 그거를 억지로 서서 차려고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힘 안 실렸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꺾어서 차지도 못했을 거고. 근데 넘어진 김에 그냥 밸런스 무너지면서 때린 슈팅이 오히려 더 강하게 찰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요케레스한테 기대하는 부분이다. 어떻게든 득점을 하는 거. 그리고 요케레스 좀 힘이 좋다. 그러니까 그런 득점에서도 힘이 느껴졌다. 빠따가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케레스의 두 번째 골이자 아스날의 세 번째 골. 이거는 저는 일단 마르티넬리 너무 칭찬하고 싶고요. 사실 마르티넬리가 그 공 거기까지 가져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수비들이랑 몸 비비는 상황도 있었고 바운드 볼이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잘 가져갔고, 거기서 마르티넬리는 교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힘이 남아있고 속도가 죽지 않아요. 마르티넬리가 공간 있을 때는 어쨌든 세밀하진 않아도 쭉쭉 직선적인 플레이는 너무 잘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마르티넬리가 이번 첼시와의 리그컵에서 어느 정도 폼을 올린 거, 좋은 모습 보여준 게 이번 주말 경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쭉쭉 갔고, 여기서 요케레스의 성실성이 또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마르티넬리 1대1 찬스라 굳이 안 따라갔어도 됐는데 본인이 따라가면서 마르티넬리의 선택지를 늘려준 거죠. 나한테 오면 내가 넣으면 되고, 그렇지 않아도 넌 나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치고 나가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요케레스가 그렇게 옆에서 성실성 있게 띄워준 덕에 그 공격 시퀀스가 예를 들어 80%짜리 공격 시퀀스였으면 99%까지 만들어줬다. 그래서 역시나 이 후반전에 뛰는 선수들은 그런 식으로 열심히 띄워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어쨌든 저는 공격수는 골 넣으면 전체적인 플레이가 올라올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요케레스 일단 2026년 들어서 계속해서 득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요케레스의 멀티골이 사실 리즈전에 득점한 게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리즈전에 전반에 2대0으로 이기고 나서 후반전에 득점한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득점했기 때문에 오늘도 득점 감각이 살아있다라고 저는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격수는 이 골이 보약이다. 계속해서 득점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축구력까지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 요케레스가 지금 모든 경합을 다 이겨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버티는 느낌이라든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느 정도는 파울을 불어줘, 요런 느낌까지는 잘 파악을 해나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26년 요케레스는 더더욱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어쨌든 아스날 입장에서는 요케레스도 있고 하베르츠도 있고 제주스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요케레스라는 선수가 득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우승에 정말 든든한 그런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스날은 사실 상대가
라인을 올려줬을 때는 충분히 맞불이 되는 팀이에요.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도 이번 시즌이 아스날의 역습 빈도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한 24, 25? 그때 느낌은 아스날이 역습 갈 수 있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냥 천천히 공격하더라고요. 그럴 때가 더 많더라고요. 역습 갈 때도 있긴 했지만. 수비 상황에서 공 뺏었어요. 거기서 역습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뿌리지 않고 소유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빈도가 지난 시즌에는 많았다면 이번 시즌은 역습할 수 있는 찬스가 있을 때는 그냥 뿌리고 싸움 시켜본다. 이거는 뭐 후반전뿐만 아니라 전반전에도 하베르츠가 제주스한테 줘가지고 오프사이드 된 거 뭐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그냥 이제는 아스날도 역습 찬스가 있으면 그거 다 시도를 해본다. 그리고 찬스가 있으면은 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전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축구하는 게 아니고 이기려고 골 넣으려고 축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역습 나갈 기회가 있을 때 오히려 그렇게 갈수록 플랜 A를 강화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골을 넣어놔야 상대가 튀어나오면서 지공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만들잖아요.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 역습 늘린 거는 그래도 아주 잘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볼 부분은 저는 사실 아스날이 가장 잘할 때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가장 잘할 때는 선수들 전체 에너지 레벨이 막 올라와 있고 지공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패스를 돌리고 뭐 패스 미스도 좀 줄어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경기는 그 수비 맨디의 득점 이전에도 아스날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들도 많았고 에너지 레벨도 사실 최상위권은 아닌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뭐 아무래도 아스날 선수들이 경기 수 자체가 많다 보니까 지금 챔스, 리그, FA컵, 리그컵, 심지어 리그컵까지 따졌을 때는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경기 제일 많이 한 팀이 일단 아스날이죠. 시티와 더불어서. 그래서 아스날이 좀 지쳐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의미가 큰 건 뭐냐. 지쳐 있어도 지금 3대0 승리를 만들었다는 게 그래도 여타 시즌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지치면 지친 대로 승점을 잃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좀 방법을 찾는 느낌이 들어서 뭐 어쨌든 오늘은 의미가 좀 크다고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는 3골 다 필드골이죠. 그것도 의미가 큽니다. 어쨌든 역습과 뭐 커팅 상황에서 득점 나온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수비 맨디 중거리 요런 것까지 했을 때는 아스날이 그래도 지표상으로도 기분 좋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많았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비 맨디는 25, 26 아스날 최고의 영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오자마자 닥주전이고요. 경기 엄청 많이 뛰고요. 부상도 잘 안 나가고요. 그냥 잘해요.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득점도 하고 저점도 매우 높고 사실 맨유전 그 큰 실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세히 얘기하자면 저는 뭐 살리바 패스도 조금 지저분하게 왔다고 생각을 하긴 한데 어쨌든 수비 맨디 실수는 맞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수비 맨디가 여태까지 해준 거 생각했을 때는 그 패스 미스는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대신에 그 세금을 내더라도 수비 맨디가 벌어준 돈이 많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수비맨디 이 중거리 슈팅 퀄리티가 진짜 좋았어요. 사실 트로사르가 왼쪽에서 공 잡고 수비 2명 끌어당겨주고 그 다음에 그 밀어주는 패스가 되게 강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수비맨디가 바로 찰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바로 찬 그 슈팅 퀄리티는 너무 좋았다. 막을 수가 없죠. 골대 맞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스페인 미드필더들은 뭔가 수비형 자리에 있더라도 득점력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비맨디 좋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골 기회가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애초에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간헐적으로 박스에 들어가 줘야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맞으면서 공격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의 득점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트렌드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스날이 보유하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맨디라는 거. 이거는 엄청 가치가 크다. 그리고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리그에서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수비맨디 같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거 아주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기본기가 일단 좋죠. 그래서 경기 나오면 어느 정도 저점을 또 보장해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라이스는 항상 잘해요. 근데 문제가 이제 라이스를 잘 관리하는 게 아르테타의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경기 한 2대0 정도 됐을 때 라이스나 수비맨디 중에 하나를 빼고 네르고르를 투입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르고르 투입 시기가 조금 늦었거든요. 그래서 네르고르가 아르테타한테 어느 정도 마음속 티어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쓰는 거를 좀 주저하는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브랜트포드 주장이었고 또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없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수비맨디나 라이스에 비해서 조금 둔한 부분은 있긴 한데 이 정도로 못 쓸 선수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만약에 아스날은 라이스나 수비맨디 부상 당하면 리그도 리그인데 이제 챔스 같은 토너먼트 단계에서 그 선수들이 없을 때는 정말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 조금 잘 관리하면서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2대0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르테타 입장에서는 그냥 오늘 게임은 조금 더 라이스 수비맨디 뛰게 하더라도 그냥 확실히 이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마두에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마두에케는 글쎄요 무언가를 살짝 잃은 듯한 느낌이 납니다. 사실 사카가 없어서 마두에케가 좀 잘해줘야 되는데 드리블 실패가 너무 많고 턴오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좀 게임이 안 풀렸던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두에케가 측면에서 잃어버린 공도 꽤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날이 공격이 좀 연속되지 않고 템포가 툭툭 끊기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마두에케 그러니까 리그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드리블 리듬 이런 것들을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본인의 템포를 잃은 듯한? 리그컵에서도 사실 쿠쿠레한테 막히고 이번 경기도 후반전에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어가지고 마두에케 절치부심해서 또 본인의 템포를 잘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두에케와 사카의 차이는 저는 마두에케는 아스날에서는 드리블이 뾰족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사카는 마두에케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느낌? 그러니까 툴이 더 다양하다고 느꼈는데 사카는 이게 안 통하면 이걸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1대1 안 통했을 땐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쓰면 되고 뭐 그게 안 됐을 때는 사이드백을 이용하거나 뭐 외대고르랑 합작 플레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마두에케는 그냥 아이솔레이션을 되게 뾰족하게 하는 선수? 근데 그 아이솔레이션이 그러니까 1대1 돌파가 사라질 때는 조금 단순한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마두에케 조금 살아나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대0 승리니까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아스날한테는 있었고 뭐 오늘 사실 제주스, 하베르츠 요 두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하베르츠가 때에 따라서는 더 위쪽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스위칭을 여러 번 시도해봤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효과를 완전히 체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실험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성장이 된다고 하면 아스날이 가져갈 수 있는 공격 카드의 그런 다양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음 경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에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에제가 뭐 오늘 승부에 결정적인 뭐 영향을 줬던 선수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자신감이 부족한 느낌? 자신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 완벽한 찬스에서 슈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슈팅 타이밍이 조금씩 밀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수비한테 대처를 쉽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제가 조금 자신감을 찾고 조금 더 과감하게 플레이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때릴 수 있는 각이 열려있는 찬스인데 굳이 한번 안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슈팅 각을 제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냥 열렸을 때 때려보면 어떨까 자신감 있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팀이 이기고 있을 때 슈팅 빵빵 해야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슈팅하기 조금 눈치를 보이기 때문에 팀이 이기고 있을 때 시원시원하게 하는 거를 또 추천합니다. 어쨌든 이제 아스날은 먼저 한 걸음 앞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승부차기로 치면 뭐 맨시티랑 승부차기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스날이 선축이고 골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티가 후축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다음 턴에 차는 건데
근데 시티의 상대가 이제는 리버풀인 거죠. 그래서 시티 선수들이 전체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경기를 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이제 안필드라는 부담감이 있는데 아스날이 여기서 미끄러지지 않고 9점 차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시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거고, 그 다음에 아르테타, 그러니까 24-25 아스날이 좀 아쉬웠던 게 리버풀이랑 우승 경쟁할 때 리버풀이 한번 비기거나 뭐 질 때 아스날도 그날 똑같이 졌거든요. 똑같이 비기거나. 그래서 승점을 이렇게 좁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시즌은 일단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맨유전 진 게 있긴 하지만 맨유가 시티까지 어쨌든 잡았기 때문에 그거는 쌤쌤이라고 치자면, 그래서 아스날이 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